2시 반에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발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종원 교수와 함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이 이걸 뭐 경쟁적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저녁 9시 이후에 심야 조사 이거 관련된 이후에 지금 또 오늘 2시 반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이제 뭐 주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망이 크다는 것을 두 부처 다 검찰이든 아니면 법무부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법무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 또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통과돼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검찰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검찰개혁에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사실 법무부의 외청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주도는 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무부에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좀 합의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여론을 좀 호의적으로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검찰의 어떤 생각들, 주장들이 검찰개혁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법무부는 그거보다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과 함께 합의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는 법무부 주도로 검찰개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검찰은 그 법무부 주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발표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여야 한다.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받드는 그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이 이행하고 있다.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경쟁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그 어떤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도 있죠. 그래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뭘 발표하는 건 의미 있는 시작이에요. 청와대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견제받는 권력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을 보면 견제받는 부분, 민주적인 통제나 견제를 받는 부분은 전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검찰이 그냥 조사에 지금까지 했던 방향 중에 이 부분을 좀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지. 그럼 검찰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어떤 통제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견제와 어떤 비판적 어떤 민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통제 뭐 이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은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여망하는 검찰 개혁에 가기까지는 아직 검찰의 내용은 아직 조금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제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이호영 변호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조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 나눈 부분은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좀 더 경쟁적으로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 얘기를 이제 최준봉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회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와 그런 지휘 권한 이런 것들은 결국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부분의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뭐 특수부 폐지나 그다음에 뭐 야간 심야제사 조사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입법과는 좀 무관하게 국회에서 지금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일단은 입법이 없는 상태, 입법이 아직 이제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스스로 먼저 입법 사항이 아닌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과제는 특수부를 최소화한다는 방안, 검사 파견 최소화한다는 방안, 그리고 출석 조사 최소화한다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담겨 있고 연내 추진한다는 과제들은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부분, 큰 골자는 그렇습니다. 장단기로 좀 나눠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정리는 최진봉 교수께서 좀 먼저 보신 그 평가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당장 이번에 발표하면서
즉각 시행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 검사장 전용 차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예. 원래 이게 차관급 이상만 차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장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없애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예.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파견돼 있는 검사를 최소화시키겠다. 왜냐하면 형사부 공판부에 사람이 부족해요. 검사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장 실행하는 거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올해 안에 뭐 10월 안에 특수부 최소화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를 10월 이내에 최소화해서 지금 3개의 특수부만 남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부가 주는 어떤 그 뉘앙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연내 과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게 출석 조사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공개 소환도 정말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셀프 감찰 문제. 지금 원래는 그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차 감찰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거 없애고 법무부가 바로 감찰을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고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시스템을 갖되 적극적으로 2차 감찰을 행사를 해서 잘못된 감찰 결과가 나왔을 때 법무부가 개입을 해서 바로잡겠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 1차 감찰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직접 수사에 이어서 검찰권 또 감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개요와 포괄적인 내용들은 최진봉 교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어떤 소회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일선에서 그 검찰 조사를 이제 많이 저는 참여를 하니까 변호인으로서 그러면은 지금 뭐 검찰 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그 형사 사건에서 그 특수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되게 잘 하고 또 인권의 어떤 그런 침해, 부당한 인권 침해를 어떤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너무나도 이런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뭐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겠다. 이게 딱 한편 들으면 과도하게 수사를 장기간 못하게 밤샘 조사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점에서는 사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검찰에 출석을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루 이렇게 시간 빼기 진짜 어렵거든요. 8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우려되는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만약에 검찰 이제 수사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출석을 해서 조사 받았는데 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는 거 힘들거든요. 보통 간단한 그런 형사사건 하나 조사하는데도 기본 3-4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다 털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하루 안에 수사가 안 되면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이 또 온당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어떤 수사의 그 시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어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어떤 이의 제기권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다 실질화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나는 조사 더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좀 가능성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뭐 부당한 별건 수사를 이제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도 사실은 별건 수사는 하지 말라고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 그게 뭐 녹화가 지금 영상 녹화가 도입은 돼 있으나 모든 수사가 다 영상 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그 A라는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인정을 안 하면 B, C, D 혐의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너 지금 이거 인정 안 하면 B, C, D로도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별건의 어떤 형사 사건을
들이밀면서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그러한 어떤 좀 부당한 수사가 있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영상 녹화를 전면 실시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역시 그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면 약간의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실제 그럴지 아닐지는 뭐 우리가 좀 시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그 검찰의 권한, 검찰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좀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 진영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지적일 수 있겠는데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라고 하는 곳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형사부나 아니면 형사부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특수와 그렇게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특수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뭐 권력형 무슨 비리라든지 뭐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큰 거란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동참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뭐 끝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이냐 특수수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수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모든 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일반 형사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특수부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뭐 별건 수사까지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권도 침해되는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검찰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검찰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어떤 여론도 이끌어가고 또 정치 권력까지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이 원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럼 검찰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형사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큰 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들도 충원을 해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반드시 특수부가 항상 존재해야 될 부서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는 지금 얘기했듯이 3개 정도의 반부패 수사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둔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놓고 축소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지금에 하고 있는 특수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 폐지와 맞물려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또 다른 이슈들이 또 전제가 됐을 때 이게 어떤 큰 그림으로 조국 장관이 늘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주제는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또 허락이 된다면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2시 반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원래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준비한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범동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 조범동과 관련된 공소장은 일단 어떤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검찰은.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경심 교수와 연관돼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 입을 맞추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물론 공소장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이 100% 사실이냐는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결국 정경심 그 교수의 돈을 가져다가 차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남겨서 정경심 교수한테 이익금을 줬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보는 건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그 직접 투자와 같은 형태의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 그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가 물론 공범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남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돈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줬냐면 뭐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명목이지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돈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위해서 13억 원이라는 돈을 예. 횡령을 해서 예, 예. 그걸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경심 교수 측은 끊임없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사인 간의 채무 관계다. 예. 돈을 빌려준 거지 투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의 시각과 정경심 교수의 시각이 완전히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최진봉 교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그 펀드 투자 수익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펀드 투자 수익금으로 받은 것은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혐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코링크 P로부터 예. 이제 뭐 19차례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의 돈을 뭐 지급받아 1억 5,800만 원 예, 예. 네,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예. 투자 수익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월 860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검찰에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컨설팅을 안 해주고 예. 컨설팅 계약의 수수료를 통해서 받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예. 검찰이 보았을 때는 실제로 컨설팅 없이 이거는 예. 회사 돈 횡령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횡령, 그다음에 배임, 뭐 어떤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공소장에도 보면은 이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코링크 P의 어떤 그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의 공범으로 지금 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 공소장인데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시각에 불과한 것이고 예.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결국 사실인지 아닌지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예. 진실인 무엇이었나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코링크 P의 어떤 컨설팅을 해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난다면 예. 이러한 어떤 공소 사실이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동생의 차명으로 예. 뭐 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내가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돈 3억 원이 동생한테 흘러갔고 예. 그 돈이 이제 펀드에 이제 출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던 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대여해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예. 아니면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인 것인지 예. 그러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예. 또 역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이 조범동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따르면 아마도 정경심 교수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의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은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연관되었고 관여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고요. 예, 예. 또 하나 표창장 문제도 사실은 그건 이미 기소된 사안이니까. 네, 기소된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조사를 근데 계속 하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계속 그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를 가지고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증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문제 얘기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 특히 조범동이 그 공소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범동이 이제 해외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도피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예. 정경심 교수 관련된 이름이 나오는 모든 서류를 다 없애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 실체적 예. 진실은 모르지만 예.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출연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선을 빚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복잡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조범동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